그러면 이제 시장 소문을 조금 들어봐야 되는데 시장 전문가를 또 모셨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홍만기 대리와 함께 아침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문으로 들었어의 코너입니다. 오늘 첫 출연하신 것 같은데 좀 긴장도 좀 되시죠? 예. 네, 긴장하지 마시고 네. 저희가 항상 출연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욕 빼놓고는 다 하셔도 된다고. 네. 네. 그렇다고 욕하시면 안 되고. 네. 자, 기업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떤 기업에 어떤 소문이 흉흉한 소문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좋은 소문으로 나오는 기업은 첫 번째 무엇으로 볼까요? 저는 일단은 요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네. 리오프닝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예, 뭐, 위드 코로나, 음. 코로나 회복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네. 이제 SK 렌터카라고 렌터카 회사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렌터카. 예. 요즘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뜨겁죠. 예, 맞습니다. 물론 뭐 어제 이제 현대에서 수소차에 대한 그 전향적인 수소 경제라고 쳐도 뭐 전기차, 수소차 이슈가 가장 뜨겁긴 합니다만 기존에 타고 다니는 차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중고차 시장이 뜨거운데 거기에 이제 수요는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렌터카가 조금 독특한 형태로 변모가 되고 있는 봐요. 예, 맞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코로나 회복이 가장 중요한 만큼 네. SK 렌터카도 코로나 회복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이제 SK 렌터카 같은 경우는 단기 렌터카랑 장기 렌터카, 중고차 부분 이렇게 매출 성장이 중요한데 코로나 회복이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기준 어제자로 1차 접종한 사람들이 네. 60%에 육박했습니다. 18세 이상. 예. 그리고 2차 접종자 수도 이제 35% 정도 넘어가고 있고 이제 지금 서서히 이제 관련주들을 봐야 할 것 같아서 네. 질본에서는 예. 아마도 추석 전에와 그다음에 전후로 해서 국내에 이제 접종률이 80%까지 올라가면은 그 말씀하신 일상으로의 어떤 그 이야기, 위드 코로나를 좀 자중해달라고 표현을. 네. 그럼 다른 걸 어떻게 찾아야 되는 그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표현했나 봐요. 네, 그렇게 일상으로 좀 돌아가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네, 두 번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주도 간다고 하면은 보통 과거에는 패키지 여행을 많이 갔었는데 네.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개별 자차 여행을 선호하는 추세예요. 자기 차를 가지고 네. 배에다 실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 추세에 맞게 확실히 이 성장 같은 부분이 이제 2분기 실적에 네. 영향을 주면서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1분기 197억 기록한 데 이어서 2분기에 280억을 기록했는데 예, 증권사에서도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똑같이 기대하고 있어서 실적 면에서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SK 렌터카가 이제 주가는 최근에 이제 15,000원 선에서 있다가 이제 단기적으로 델타 때문에 한 12,000원 선까지 이렇게 조금 빠졌다가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제 SK 렌터카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델타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그 와중에도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주가는 지금 현저히 조금 내려간 상태이지만 지금 회사채 시장에서는 되게 상당하게 선전을 하고 있어요. 인기몰이가 되는군요. 네, 지금 9월 6일 기준 공모채 수요 시장에서 1,000억 원 모집하는데 그 수요측 7배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흥행이 되네. 예, 회사채 쪽에서는 엄청 좋게 보고 있고 그렇죠. 회사채를 그럼 저금리에 풍부한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신용평가사들도 원래는 신용평가 등급을 이례적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올리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네. 이제 안정적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신용평가사들도 SK 렌터카 가치를 올려주었고요. 네. 또 성장성 측면에서는 이제 SK 렌터카는 AJ 렌터카와 통합을 했어요. 2018년에 SK 네트워크스가 AJ 렌터카 지분 42%를 인수하면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돼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렌터카라는 게 이제 여행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 사실 인식 자체가 이제 번호판에 호, 네. 뭐 이렇게 히읗자 들어가는 것을 좀 꺼려하는 성향이 있었지만
최근에 소비 패턴은 조금 달라졌잖아요. 예. 합리적이고 네. 특히 이제 젊은 분들 위주로 해서 구독 경제라는 예. 개념. 그러니까 뭐 차도 좀 타고 다니다가 좀 그게 지루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수시로 차종을 교체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유 경제 시장 네. 규모가 커지고 있고 SK 렌터카도 이제 인프라를 통해서 전기차에 주목하면서 전기차를 처음부터 사기에는 조금 망설여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초점에 맞춰서 전기차 렌트카 시장도 확대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요즘 공급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게 신청을 해도 상당히 그 인도 받는 데 오래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렌터카 회사들의 장점은 다량의 차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거. 예, 특히 맞습니다. 이제 T사 뭐 광고도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예, 맞습니다. 그죠? 네. 예. 신차장? 장기 렌트? 예. 네. 근데 거기에, SK 렌터카가 또 괜찮은 게 네. SK 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SK 그룹에서 이제 신사업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네. 확대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같이 SK 렌터카를 같이 어느 정도 역할을 중간에 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면서 네. 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지금 예상합니다. 시가총액은 6천억대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 홍 대리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미래 업사이드가 좀 있을까? 1차로는 델타 이전 가격인 일단 15,000원 위로는 예, 네.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증권사 목표치들이 보통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사이예요. 네. 그래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이게 저희가 코로나 풀리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주가이기 때문에 풀리기 시작하면은 예, 성장세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하여튼 시장 소문이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SK 렌트카도 좀 변모하고 있다. 레포트들이 좀 나와 있군요. 예. 그런 걸 참고해 보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다른 기업도 좀 소문들이 있는 것 네. 같은데 어떤 소문들이 나오나요? 예, 두 번째 기업도 그 맥락을 같이 해서 코로나 회복하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는 네. 아스트입니다. 아스트. 예. 네. 아스트 항공기 부품 이렇게 예, 봤죠. 맞습니다. 예. 항공기 부품 회사이고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코로나 회복 예상하면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같은 걸 예상할 수 있는데 부품주들이 예상외로 더 강한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네. 이걸 살펴봤는데요. 그 어제 같은 경우는 CS 윈드가 아스트를 인수한다고 하였는데 풍력 발전.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아무 일 없던 것으로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네.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예, 왜 그러냐고 살펴보면은 이제 아스트 같은 경우는 2001년에 항공우주의 스트링거 사업 부분을 분사해서 설립됐어요. 네. 이 스트링거라고 하면은 자동차의 이제 뼈대나 사람이 척추 같은 부분인데 예, 그거를 이제 보잉사나 세계 4대 항공사에 납품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투자 포인트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항공 산업이 회복되고 있고 네. 예, 보잉이 지금 회복할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2001년 1분기 그 항공기 산업 부품 수출액이 1.9억 달러를 저점으로 해서 2분기에는 17% 상승한 2.3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미국 내 일평균 항공기 이제 여행객 수도 꾸준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아스트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 95%가 다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보잉사나 그런 대형 항공사의 주가에 영향을 같이 받기 때문에 특히 보잉사의 주가 같이 움직이는 커플링 연동돼서. 영향이 있는데 보잉사 이전 2020년 3월 코로나 전 주가가 한 350달러 정도에 육박했어요. 네. 근데 지금 한 210달러 정도까지 내려온 상태이고요. 아스트도 한참 잘 나갈 때 2019년에는 15,000선 위에서 예, 충분히 이제 상승한다고 보고 있었는데 코로나의 큰 영향을 받고 2,000원 선으로 내려온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잉의 이제 그 동사 매출 부분이 많은 만큼 보잉 주가도 같이 함께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보잉 같은 경우는 아웃소싱
계속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전에도 이 아웃소싱 부분을 늘리고 있었는데 이 아웃소싱 부분을 늘리게 되면 가장 수혜를 입을 것은 역시 그 부품 업체에 독점하고 있는 아스트가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가장 입어서 이제 그 비중은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그 보잉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고객사는 보잉인가 보죠. 예, 그렇죠. 주 고객사는 아직 보잉입니다. 전 세계 민항기 시장은 뭐 유럽의 에어버스하고 미국의 이제 보잉하고 양분돼 있죠. 예. 거의 독과점인 수준인데 네. 이 독과점의 장점은 대마불사. 네. 망하지 않는다. 네. 지금이야 뭐 주가 이렇게 휘지만 근데 이제 회복하는 단계의 속도가 좀 빨라 보이고 앞서 네.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뭐 그런 추세가 좀 강해지잖아요. 예. 네. 그런 거에 이제 민항기 수요가 회복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뭐 운임 가격 얘기 많이 하는데 이 배로 하는 운임. 예. 그 운임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항공기로 대체하려는 수요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화물기를 개조하는 단계, 네. 뭐 그러면 이제 그런 부품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물론 부품도 예, 종류는 맞습니다. 많겠지만 거기 이제 뭐 MRO 사업 같은 네. 것들. 네. 아스트 같은 경우는 그런 부품 같은 핵심 부품을 실제로 조달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에어버스나 이제 보잉뿐만 아니라 엠브라에르, 봉바르이에드 이런 식으로 네. 다른 4대 항공사에도 계속 부품을 외형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외형적 확장을 있기 때문에 예, 사업 구조는 계속 다각화하면서 네. 예, 수출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 조금 먼 일이긴 합니다만 UAM 같은 형태, 예. 물론 이제 이게 이제 회전익이라고 그러죠.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 뭐 좀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거기도 항공 부품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고 예, 맞습니다. UAM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대중화되면은 아스트가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네. 뭐 저희 상상력입니다. 관련성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제 아스트가 보잉이 이제 중국에서 운항재개 승인 확보를 승인이 나면은 네. 예, 아스트 주가도 크게 모멘텀 작용해서 더 크게 상승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는 두 가지 예. 기업이네요. SK 렌터카와 아스트. 약간 운송 쪽을 좀 좋아하시는 모양이 아, 네. 하다 보니까. 네. 어쨌거나 움직여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하여튼 위드 코로나와 이제 뭐 일상으로의 복귀를 좀 준비하고 있긴 한데 뭐 언제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답답하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소문으로 들었어요. 두 가지 기업을 들어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여의도 본사에 계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본사 영업부에 홍만기 대리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